(2월 14일) 금요일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오히려 급반등으로 화답했죠. 네, 트럼프가 과연 어떤 말을 또 내놓을까 긴장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봤는데 그래도 예상대로 예상하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시장은 좀 안도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에 PPI가 어떻게 나올까? 아무래도 어제 CPI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는데 그 PPI의 세부 사항이 시장을 안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듯해 보입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3대 지수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한마디로 폭탄급 관세 조치는 없었다라는 안도감 속에서 미국 증시는 급반등으로 장중에 연출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0.8%까지 오름폭을 확대해 나갔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의 상승입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는 50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2만 포인트 선을 재돌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승폭이 특히 확대가 됐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던 건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What's the earliest date that you think tariffs will actually be implemented and executed? Well, I would say maybe I'll ask Howard to answer that because he's going to be the one that's implementing. What do you think? Our studies should be all complete by April 1st. So we'll hand the president the opportunity to start on April 2nd if he wants. So I think we'll be ready to go Pretty on close. April 1st, and we'll hand it to the president, and he'll make his decision. Consumers expect? Are prices going to go up short-term, Well, long-term? not necessarily. I mean, not necessarily, but I'll tell you what will go up is jobs. The jobs will go up tremendously. We're going to have great jobs for everybody. This is something that should have been done many years ago. China did it. I mean, China did it at a level that probably nobody's ever seen before. If you manufactured a car, you couldn't send it into China. The tariff was so high, so everybody went and they built in China. It was no big secret. 장중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 이 해당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습니다. 4월 1일까지는 검토가 완료될 것이다. 이 영상 속에서 하워드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얘기를 했듯이 4월 1일 혹은 2일에는 대통령이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넘길 것이다. 따라서 이때쯤에 상호관세를 공식적으로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이 전해진 이후에 지수는 오히려 급반등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이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오늘 굉장히 큰 폭탄이라도 던질 것처럼 무역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런 예고를 했던 바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무역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4월 초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예고 정도 수준의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생각보다 오늘 발표된 조치가 강경하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환율 시장에서는요,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전화 소식 이후에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러시아 루블화와 증시가 함께 급등을 했는데요. 환율 기준으로는 하락이죠. 달러당 루블화 가치 5.1% 급락하면서 89달러 선마저도 밑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이틀간의 하락을 딛고 반등에 나섰습니다. 3% 가까운 오름폭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치고요. 애플은 1.9%의 상승, 테슬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지켜냅니다. 5.5%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구글, 알파벳 역시 1.2%의 상승, 메타는 장중에 이 19거래일간의 하락을 끊고 이 상승을 끊고 하락 반전하는가 싶더니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오름세입니다. 0.3% 강보합권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칩니다. 이제 오늘까지 19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나스닥 100 구성 종목 가운데 최장기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투심을 살렸던 재료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최신 AI 칩 블랙웰이 탑재된 기업 서버가 처음으로 출하
출하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이고요. 자사의 새로운 서버를 처음으로 출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급등까지 포함을 해서 딥식 급발 충격에 따른 급락반을 대부분 만회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참 하루하루 이 해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습니다. 그저께까지는 머스크가 이 도치의 수장으로서 너무 바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면 간밤에는 다시금 이 도치의 수장으로서 권력을 쥐었으니까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발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은 암홀딩스입니다. 올해 자체 칩을 출시할 것이고 그 첫 번째 잠재 고객은 메타가 특정되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들려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헤드라인 파트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여럿 있었습니다. 작년에 700%나 뛰면서 많은 분들께 수익률을 안겨드렸던 앱러빈이라는 종목이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놨는데 그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비트를 기록을 했고 거기다가 1분기 가이던스까지 강력하게 제시를 했죠. 그 덕분에 간밤 주가 다시 한번 폭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반납을 했네요. 24% 급등하면서 470달러 선 돌파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로빈후드입니다. 4분기 조정 EPS 1.01달러, 예상치가 42센트였기 때문에 EPS가 컨센서스 대비 무려 2배 이상 훌쩍 넘는 규모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15%,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배나 넘게 급증을 한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14.2% 뛰어 오르면서 63.83달러 수준의 간밤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이 MGM 리조트의 호실적 덕분이었는데요. 4분기 탑라인, 바텀라인 모두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카지노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됐다라는 설명이었고요. 그러자 관련주들도 일제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윈 리조트까지 일제히 급등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시저스가 9.2%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두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산주들은 동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방금 전에 진행됐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예산액, 그러니까 펜타곤에 대한 이 예산액을 절반가량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적인 방산주들이죠.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내렸는데요. 1%가량의 동반 내림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힘센 허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슈퍼볼이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관객의 숫자만 해도 1억 3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스포츠 경기인데요. 여기에서 힘센 허스가 내놨던 한 가지 광고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렴한 비만약을 여러분께 제공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광고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래픽이 650%나 급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광고 내용 자체는 이 헬스케어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주가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7.7% 뛰어 오르면서 60달러 선에 거의 근접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어제 공개가 되었던 물가지표 CPI가 예상보다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을 가득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간밤에 공개가 되었던 PPI가 시장의 예상치를 긴장감에서 안도감으로 좀 바꿔줬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월 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지만 직전월 수정치인 0.5%에 비하면 상승폭이 줄어든 수준이고 1월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3% 올라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PCE 지표에 직접 반영되는 PPI의 일부 구성 요소가 크게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일 너무 뜨거웠던 CPI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그래도 간밤의 PPI는 시장의 안도감을 좀 줬습니다. 자세한 지표를 좀 살펴보면요. PPI가 전월 대비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기는 했고 전년 대비 그러니까 1년 PPI 역시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기는 했습니다. 이 물가 지표, 도매 지표를 제외한 근원 PPI 역시나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기는 했지만 간밤 PPI를 두고 시장이 집중한 부분은 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이 직전월 수정치였던 0.5%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안도감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물가 지표로 PCE 지표를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 PCE 지표의 중요한 선행 지표로 꼽히고 있는 PPI의 일부 요소들이 바로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항공료, 의료진료비 그리고 중개 서비스와 같은 섹터들의 하락세가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가에 대한 안도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안도감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좀 급등했던 국채금리가 하락, 그리고 뉴욕 증시 역시나 상승폭을 확대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PPI 지표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노동시장 역시나 지금 견고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가져왔는데요. 매주 목요일 공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직전주 대비해도 7,000건가량 줄어든 상황이고 예상치를 하회,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직전주 대비 4만 건가량 하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실 때는 21만 건 초반을 유지하는가 그 여부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21만 건이 코로나 이전 이 고용 상황과 비교가 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1만 초반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시장은 크게 환호를 했고요. 이렇게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상하는 대로 이 기준금리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있을지는 다가오는 28일에 공개가 될 PCE 지표 그리고 추가적인 고용 지표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대로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역과 관련해서는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비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호관세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산 수입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협상할 의지가 있냐라는 질문에서는 충분히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전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분명히 긴장하고 있는 요인들이 좀 있죠. 자동차, 반도체, 제약과 관련된 섹터에서는 상호관세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렇게 자동차 섹터 내에는 비금전적 성격의 관세 조치도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세가 어떻게 조정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과 한국, 일본이 좀 과한 수혜를 받고 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세 국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국 역시나 추가적으로 상호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속보에 따라서 칩스법에 따라 지원된 이 지원금을 재협상하고 일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인 바가 있어서요. 안 그래도 반도체 섹터 내에 강했던 긴장감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전해지는 대로 저희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암홀딩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기존에는 라이센스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냈던 암홀딩스
홀딩스가 이제는 자체 개발 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메타를 고객으로 확보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암홀딩스가 메타를 초기 고객으로 확보하며 올해 자체 CPU 칩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홀딩스는 그동안 스마트폰 및 다양한 기기에 전력 효율적인 설계를 제공해왔으나 올해 여름 자체 제작한 CPU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생산은 TSMC를 통해 아웃소싱을 하고 메타와 협력해 AI 성능을 최적화한 서버칩을 개발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암홀딩스의 행보는 이 반도체 업계에 큰 반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 엔비디아라던가 AMD와 같은 기업들이 이 암홀딩스로부터 설계를 의뢰를 받아서 자체 개발 칩을 생산해 왔는데 만약 암홀딩스가 CPU 칩을 자체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기존 고객과 경쟁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미 메타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이 암홀딩스가 자체 칩 설계 그리고 생산 역량을 크게 강화하려는 의지가 확인이 된 건데요. 기존의 소프트뱅크의 그 야망이 정말 가시화되는 건지 AI 반도체 칩 시장에 큰 변화가 일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에 메타는 AI 모델이나 이 학습 추론 작업에 작용이 될 텐데 이렇게 지금 강력해진 AI 모델 그리고 AI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정말 손정희 회장의 이 AI 칩 시장에 대한 의지가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향후 제품 출시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이 계획대로 여름에 출시가 될 CPU 칩 상황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때 동료였던 이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만의 이 날선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수 계획을 두고 만약 너희가 비영리 부분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수를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의 비영리 부분 지배 부분에 $974에 인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13일 일론 머스크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영리화를 멈추면 비영리 부분의 지배 지분 인수 이사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샘 올트먼 CEO는 인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며 비영리 기관 매각을 계획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간밤에 또 한 번 오픈 AI를 향해서 강력한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이 오픈 AI 이사회가 비영리 단체로서의 설립 취지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금 기업 전단을 중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0일에 공개했던 인수 계획을 철회할 것이다라고 공개를 한 건데요. 사실 이전부터 샘 올트만은 인수 제한 자체가 터무니없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픈 AI는 소프트뱅크와 $400억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주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만약 해당 투자 라운드가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오픈 AI 기업 가치 약 $3천억 이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투자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비영리 부분이 보유하게 될 지분 가치가 아주 상당해 보입니다. 이 계획대로 안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이 오픈 AI 측에서는 그러한 인수를 철회할 계획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샘 올트만은 오픈 AI 비영리 법인은 판매 대상이 아니라며 진작에 인수 제한을 거부할 계획이었으므로 애초에 팔 생각이 없다라는 인수 제한은 터무니없다라고 일축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픈 AI와 이 머스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투자 계획이 어떻게 잘 마무리되는지가 지금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